저 엄청 가까이 찍었어요. 안녕. 안녕, 안녕. 진짜 이 친구들의 삶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연예인 팬미팅하는 그런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여기에 왔어요. 석회암 기둥 수천 개가 금빛 모래 위로 불쑥불쑥 외계 행성인가 싶은 사막이 있고 4,300m 상공에서 거침없이 점프하게 만드는 신비한 마력의 섬도 있습니다. 이 쿼카를 본 유럽인들은 이게 쥐라고 생각을 했대요.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얼굴로 유명한 희귀동물 쿼카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금방 튀어나온 듯한 바다 열차까지 무엇을 기대했든 그 이상이 기다리는 서우주로 함께 떠나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호주 대륙은 수천만 년간 고립된 대륙이자 건조한 대륙이고 제일 오래된 지형입니다. 오늘의 여정은 이런 특징을 고스란히 가진 서호주의 아주 독특한 여행지에서 시작합니다. 퍼스에서 북쪽으로 200km 2시간 남짓 달리다 보면 갑자기 외계 행성에 툭 떨어진 듯한 놀라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남붕 국립공원의 피너클스 사막입니다. 금빛 모래 위에 점점이 박혀 있는 것이 바로 피너클스라 불리는 석회암 기둥인데요. 전망대에 오르면 그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시선이 닿는 곳마다 압도적인 풍광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어디로 고개를 돌리든 똑같은 풍경이에요. 어디를 보든 눈길에 닿는 모든 곳에 바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바위가 모양이 다 달라요. 금빛 모래 위에 수천 개의 석회암 기둥이 뾰족뾰족 솟아 있는데요. 그 어느 것 하나 같은 모양이 없고 크기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너무나 기묘한 모습에 여기가 혹시 외계 행성은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듭니다. (1700년) 네덜란드 백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폐허가 된 고대 도시라고 오해하기도 했다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이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다른 세상에 가잖아요. 거인국에도 가고 소인국에도 가고 동물들로 이루어진 데도 가고 그런 것처럼 저는 무슨 바위 세상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참 경이로운 풍경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이 모래사막 위에 수천 개의 석회암 기둥이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과학자들은 원래 이곳이 물가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류가 쌓여서 거대한 석회암 지대가 만들어졌고 그 석회암 지대가 비와 바람에 의해 오랜 세월 깎여 나가면서 이렇게 각양각색의 바위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이죠.
바위를 만져보면 확실히 좀 약한 암석이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이 석회암은 분필하고 비슷한 탄산칼슘 재질이에요. 분필도 고체긴 한데 쉽게 부스러지잖아요. 이 석회암도 만져보면은 금방 부스러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되게 약한 재질의 느낌이거든요. 석회암 기둥은 오랜 세월에 걸친 침식과 풍화작용의 산물입니다. 석회암 기둥 아래엔 부스러진 돌가루들이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도 이곳은 끊임없는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매일매일 그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석회암들은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쉽게 녹거든요. 과거에 여기에 있던 거대한 이 석회암 지대에 비가 내리면서 사이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그 틈이 점점 넓어지고 모래 같은 것도 날라와서 쌓이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모래들은 날아가고 바람에 날아가고 지금 기둥 모양의 이 석회암 바위만 남았다라는 게 가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석회암이 처음에 퇴적될 당시에 여기에 어떤 나무 기둥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가진 구조물들이 있었고 그 근처에 조금 더 단단하게 석회암층이 퇴적되면서 이런 모양의 형성을 더 도왔을 거다라는 것도 되게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혹은 (50년) 혹은 (100년) 뒤엔 이곳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지구의 한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하늘이 쫙 붉거든요. 동이 트는 무렵인가 해가 지는 무렵인가 싶게 해가 저물고 피너클스 사막에 별빛이 내리니 마치 어느 우주의 한 공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남부흥 국립공원의 또 다른 명소 란세린 모래 언덕으로 향합니다. 저는 지금 란셀린 모래 언덕에 와 있는데요. 여기가 하얀 색깔 모래가 쌓여있는 언덕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앞에 이 파란색이 마음에 드니까 이걸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해안가에 위치한 란세린은 서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사구인데요. 산맥처럼 이어진 새하얀 모래 언덕은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특히 새하얀 모래가 바람에 흩날리는 풍경은 아주 예술이죠. 이곳은 모래 썰매를 탈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We meet again and again around here. Right, it's like we're following each other around and around.
입장료는 무료. 보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모래 썰매를 탈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너무 가파라요. 무서운데? 와! 벌써 무서운데 어떡하죠? 저거 뒹굴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앉아서 가보겠습니다. 간다! 지금 눈, 코, 입, 얼굴 막 모래 범벅이거든요. 재밌는 걸 즐기려면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곳에 부는 강풍은 엄청 강력해서 사구의 모양이 매일매일 달라질 정도랍니다. 여기 가장 높은 데서 다시 시작해볼게요. 이곳은 각도가 45도, 최대 높이가 40m라고 하는데요. 한바탕 웃었으니 저도 사막 위를 시원하게 달려볼까요? 그런데 모두 혼자 내려갔어요. 아, 저거 올라가려면 정말 힘든데. 이 경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다가 발이 푹푹 빠져가지고. 2 seconds. Oh, you didn't even get to go down. Yeah. I didn't, right? I am exhausted. Running up these hills is a serious workout, that is for sure. But it's all good fun. Good heaps of good fun. 모래바람이 엄청 심해요. 가볼게요. 중력의 법칙에 따라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아, 근데 재밌어요. 저쪽 면보다 무서운데 훨씬 재밌어요. 눈보다 더 부드러운 모래는 넘어질 때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지 더 대담하게 즐겼답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사막에 비유합니다. 역경이 닥쳤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있는 힘껏 오르고 후회 없이 내려오며 삶을 즐겨야겠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말이죠. 이번엔 남북 국립공원을 뒤로하고 남동쪽으로 200km가량 달려 한 도시로 향합니다. 1890년대 서호주의 골드러시부터 무역 중심지이자 서쪽으로 가는 관문이었던 곳. 주도인 퍼스 인근에 있으며 서호주의 주요한 항구 도시 중 하나인 이곳은 프리멘틀입니다. 저는 지금 프리멘틀에 있는 레인보우 씨 컨테이너 앞에 와 있는데요. 이 화물을 나르는 컨테이너 박스 여러 개를 색색깔로 칠해서 이렇게 무지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일명 컨테인보우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여기 프리멘틀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인보우 씨 컨테이너는 인생 사진 명소이자 프리멘틀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데요. 이곳은 1829년 유럽에서 첫 이민자들이 들어온 이래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거리에는 융성했던 과거를 입증하듯 견고한 벽돌담으로 만든 빅토리아 시대의 건축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 여기예요. 이 근처 건물들이 다 오래전에 지어진 것 같은 그런 양식들인데 그 중에서도 눈에 제일 많이 띄거든요. 이 호텔 옥상에 루프탑 바에 가면 이 프리맨틀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바다 멀리 일몰까지 볼 수 있는 엄청난 전망이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올라가 보려고요. 프리맨틀의 웨스트엔드 헤리티지 지역에 있는 이곳은 250개의 잘 보존된 문화유산 건물 중 하나인데요. 1895년 골드러시 당시 지어졌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을 찾아 여기에 왔다면 지금은 휴식과 관광을 위해 옵니다. Come and enjoy. Do you come here for sunset? Yes, we do. The sunset here is just amazing. So if you'd like to have a drink with us, and you can sit and watch the sunset with us. Okay. Okay. Yes. Hello from Australia. Yeah. Cheers, cheers. Cheers. Good for you. Cheers. Oh, it's fun. Yeah, Would you like to sit down and have a drink and watch the sunset? Okay, I will go rooftop. And Yep. Yeah, go Yep, rooftop, come back. then come back. Okay. Once you go rooftop, you will come back. Okay, I will come back here. Yeah, sure. Yeah, I'm sure. Thank you. Enjoy your time. 항구 도시답게 이곳 사람들도 적극적이고 열정적입니다. 유쾌하고 흥이 넘치는 도시 같아요, 프리맨틀은. 옥상까지 이어진 길은 은은한 조명과 재능 있는 지역 예술가의 그림이 전시된 계단 갤러리가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비밀의 성탑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길이 너무 예뻐요. 벽돌이랑 계단이. 아, 이제 하늘이 보여요. 드디어 전망 좋기로 유명한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전망도 전망이지만 프리맨틀의 일몰 명소이기도 한데요.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일몰을 볼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앉아야겠죠? 좀 이따 이쪽으로 해가 지는 거 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퍼스에서 20분 거리인 이곳은 휴식을 위해 도심에서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몰 명당의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금요일에 주문할 수 있는 특별한 칵테일이 무료함을 달래주겠죠? 엄청 달달해가지고 그냥 딸기 주스 같아요. 저는 해가 지는 거를 보기 위한 가장 좋은 이 창가 자리에 앉으려고 진짜 일찍 왔거든요. 2시간 전에. 그래서 지금 계속 칵테일만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다 취하는 거 아니겠죠? 한여름, 이곳의 일몰은 오후 7시 반. 프리맨틀의 첫날에 만나는 해질녘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바다 뒤로 지는 노을을 맨날 보는 이 동네 사람들은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여름 더위까지 식혀주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You might come here for sunset, right? Yeah, like we are getting all together, friends. We haven't seen each other in ages. So we came to see the sunset together. Ah. Could you say anything about your feeling tonight? Super good. You know, he's a friend from home, Huh? From where? from Italy. Oh, yeah. Yeah, but he lives in Cairns. Yeah, we're both Italian. Yeah.
And he lives in Cairns. It's been like at least 8 months we don't see each other. And he came here, so I'm super happy. Oh, There's the sunset, the good Yeah. vibes. It's Yeah. amazing. Oh, hey. 이를 놓칠세라 아름다운 일몰을 눈으로 담고 또 사진으로 기억하는 사람들. 활활 타오르듯 붉게 물든 오늘을 이곳에 모인 이들 모두는 오래도록 기억하겠죠? 항구 도시 프리멘트를 떠나 환상적인 모험이 기다리는 섬 로트 네스트로 갑니다. 프리멘틀에서 18km 가량 떨어져 있는 로트 네스트 섬으로 가는 길. 최단 거리인 바로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여기는 프리멘틀 페리 터미널이고요. 로트 네스트 섬으로 한 30분 정도 가는 페리예요. 로트 네스트 섬에서는 쿼카를 볼 수 있다고 해서요. 오늘 그 섬을 한번 여행해 보려고 해요.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하면 승선 절차도 무척 간편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No worries. Thanks, guys. Enjoy your day. 흔히 페리라고 하면 자동차까지 실어 운반하는 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로트네스트 섬은 공해를 유발하는 개인 자동차는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최고 수준의 A등급 자연 보호구역입니다. 이 섬 여행이 기대되는 건 무엇보다 이곳에서 서식하는 쿼카를 만난다는 겁니다. 선착장 인근에 모든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에 쿼카도 많이 출몰합니다. 하지만 보호종으로 분류된 쿼카를 만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죠. 어미랑 새끼인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이렇게 자고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 로트네스트 섬에 사는 쿼카가 유명해진 건 한 장의 사진.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입꼬리를 올린 사진 덕분에 쿼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The quokka baby is out of the pouch now, but he wants to go back in. But Mum is trying to say to him, "No, I don't want you. You've had enough. You go. 아, really? You go." Yeah. 캥거루와 같은 유대류인 쿼카는 새끼를 넣어 기르는 작은 배 주머니가 있는데요. 새끼는 6개월간 그곳에서 생활하다 나와 3, 4개월간 어미와 함께 살면서 독립을 준비한답니다. 좀 더 섬 깊숙이 들어가 진짜 야생의 삶을 사는 쿼카를 만나볼까요? 이 섬에 사는 쿼카는 대략 12,000마리. 작은 관목을 포함해 여러 식물의 잎을 먹는 초식성 동물인 쿼카는 덤불과 물이 있는 습지대에 주로 서식합니다. 쿼카는 유대류의 캥거루과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캥거루랑 비슷하게 주머니에서 새끼를 길러요. 굉장히 초기, 발생 초기 태아 상태로 새끼를 낳은 다음에 주머니에서 젖을 먹이면서 기르게 되는데요. 이 쿼카가 호주에 사는 원뱃이라는 동물이랑 되게 비슷하게 쥐처럼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기도 하는데 이 쿼카는 캥거루랑 똑같이 배 앞에 주머니에 새끼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원뱃은 땅을 파야 되는데 새끼가 여기 들어있으면 땅 팔 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뱃은 뒤쪽으로 주머니가 엉덩이 쪽을 향해서 나 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캥거루과 동물답게 둥글고 땅딸막한 귀를 가지고 있고 발달된 뒷다리를 이용해 캥거루처럼 뜁니다. 뛰어간다. 그런데 쿼카를 비롯한 캥거루과 동물들은
왜 호주에 주로 있는 걸까요? 유대류랑 태반류가 북반구에서 옛날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생존 경쟁을 해서 유대류가 밀려서 멸종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호주 대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륙으로부터 땅덩어리가 분리가 됐잖아요. 이 호주 대륙에 태반류가 번성하기 전에 대륙이 먼저 분리가 돼서 이 호주 대륙의 유대류들이 생존 경쟁을 거치지 않고 태반류들과 독자적으로 굉장히 진화해서 지금처럼 다양한 종의 유대류들이 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수천만 년 전 분리되어 고립된 호주 대륙은 이 지리적 격리 덕분에 쿼카와 같이 호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 동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쿼카를 봤으니 이제 다른 동물을 찾아 떠나볼까요? 로트네스트 섬의 서쪽 끝 인근에 있는 이글 베이로 갑니다. 이곳에서 바로 바위 위에서 일광욕하는 물개를 만날 수 있죠. 뭔가가 바위랑 색깔이 비슷한데 일어나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게 물개인 것 같은데요. 보셨어요? 맞죠? 저거 물개 맞는 것 같죠? 오! 대박! 와! 뉴질랜드와 호주에 사는 남방 물개입니다. 물개 같은 경우에는 그 앞발뼈랑 뒷발뼈가 다 남아있어가지고요. 가슴 지느러미 쪽에 사람으로 치자면 팔뼈가 남아있고 꼬리 지느러미 쪽에 사람으로 치자면 다리뼈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꼬리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걷는 것처럼 움직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바다에서 물개 한 마리가 나와서 바위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꼬리 지느러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어요. 너무 신기해요. 야생에 살아있는 물개도 또 처음 보잖아요. 물개는 물이 얕고 암석이 많은 곳에서 헤엄치거나 먹이를 먹으면서 노는 습성이 있죠. 물고기나 개 그리고 연체동물을 먹는 물개가 이곳에 털을 잡을 정도로 섬의 서쪽 끝 인근은 먹이가 풍부하답니다. 바위에서 일광욕하는 물개를 뒤로하고 눈까지 시원해지는 로트네스트 섬의 경치를 보기 위해 등대로 향했습니다. 165 steps? Yes. 와, 155계단을 올라가야 된다고 하네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섬의 가장 높은 지점인 와제머피에 지은 등대. So mind your head here. Okay. 여기엔 38m 높이의 전망대가 있어서 한눈에 로트네스트 섬을 담을 수 있습니다. 와. 우와.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올라와서 먼 바다까지 보는데 하늘이랑 바다가 지금 한 몸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시시각각 색을 달리하는 인도양의 푸른 바다와 하나가 된 하늘이 정말 장관입니다. 뒤이어 섬의 하이라이트를 체험하기 위해 동북쪽으로 6km가량 달립니다. 목적지는 로트네스트 섬 공항. 이 섬의 하이라이트인 스카이 다이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태프분들이 오신 걸 보니까 갑자기 막 너무 떨려요. 두 번째 도전이지만 왜 이리 떨릴까요? My name's Tim. My name is Lee. Lee. Yeah, We've actually, been frightened together. yeah, really frightened. Well, when I turned 70, I wanted to do a couple of things to mark my 70th birthday. So I said, I think I should jump out of a plane. Wow. And if I can jump out of a plane, I think I can do anything.
Wow, that's right. It's my second time. Second time. Yeah. Here? No, I've been skydive in Swiss. Oh, really? Yeah, with mountain, with snow. And the snow, that would have been nice. Yeah. This is a bit different. Yeah, they're a little bit different. Yeah. Here, I can see the blue ocean. Yeah. And the sharks. Yeah, shark.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랑 같이 뛰니까 지금 조금 마음이 안정됐어요. 함께 도전하는 어르신 팀 덕분에 저도 힘이 솟습니다. My name's Jimmy. Lovely. How are you going today? Very nice, but I'm nervous. Good. Glad nervous. I'm nervous too. Ah, really? Yeah. Okay. Have you ever really jumped in sea? No. Okay. But maybe this time. 칠순의 나이에 용기 있는 도전을 하는 팀도, 그리고 그 모습을 응원하는 아내와 아들까지 가족 모두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제가 신청한 체험은 여기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14,000피트, 즉 4.3km 높이에서 1분 동안 자유낙하를 하는 것이죠. 뛰러 가겠습니다. 난다. Take two. 막상 비행기 앞에 오니 긴장했던 마음도 풀리고 드디어 하늘을 향해 오릅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어느새 로트네스트 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늘에서 본 섬은 알록달록 마치 캔버스 위에 누군가가 그려놓은 작품 같습니다. 하나의 경비행기에 고도를 달리하여 오른 세 팀. 차례가 두 번째인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드디어 제 차례입니다. 바람을 가르며 떨어질 때 심장이 쿵! 시속 200km의 속도가 오롯이 몸으로 전달되고 잠시 후 푸른 세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맨몸으로 하늘을 난다는 게 어찌나 경이로운지. 정말 내 생애 최고의 1분입니다. 하늘과 바다와 내가 진짜 한 몸이 되어 마치 우주를 나는 느낌입니다. (1.5km) 상공에서부터 대지에 발이 닿기까지 5분간의 낙하산 체험. 마치 내 발 아래에 세상을 두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기분입니다. 칠순의 나이에 도전을 한 팀도
저도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와, 아주 안전하게 착륙했어요. 야호! 와, 해냈다! 착륙했어요! How was that? Very, very nice! Very nice. Beautiful, really beautiful, wonderful! How did that compare to that first one that you've done? Was it pretty good? Yeah, it's more good. Wow, it's better than that. Better. Yeah, better. Woo! Woohoo! Thank you so much. High five. Thank you so much.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와, 스카이다이빙을 한 번만 해야 된다면 무조건 바다예요. 무조건 바다.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하늘이랑 바다가 딱 한 몸이 돼가지고 막 우주를 날고 있는 것 같고, 아, 섬이 딱 이렇게 보이면서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칠순에 의미 있는 도전을 한 팀도 저처럼 최고의 스카이다이빙이었을까요? Well, when the door opened, I was sitting on the edge. I was going, we're here. Would you do it again? Please following. Very good drive. How was your skydive? Oh, good. Yeah. Very good, yeah. Did you like jumping out of the plane? Yeah. Frightening. Very frightening. At that time, very frightened. Oh, but, yeah. And then, Then that was better. yeah. 청정 지역인 호주에서도 가장 특별한 자연 보호구역에서 만난 쿼카와 물개, 그리고 최고의 인생 체험까지. 여행지에서 기대한 모든 것이 있는 최고의 섬, 로트네스트를 만났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정은 서호주의 남서부에 있는 휴양도시 버셀턴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인기 있는 휴양지 중 하나인데요. 바닷가에 쭉 뻗어있는 버셀턴 제티가 이곳의 명물입니다. 길이가 무려 1.84km. 남반구에서 제일 긴 목재 부두로 알려진 버셀턴 제티는 한 해 4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여기는 버셀턴 제티인데요. 남반구에서 제일 긴 목재 부두라고 해요. 거의 한 2km 정도 되는 긴 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끝이 안 보이거든요. 좀 걸어가 볼게요. 헬로. 여기 지금 가운데 기찻길이 있거든요. 왜 우리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뭐 코끼리 열차 이런 거 있잖아요. 걸어가도 되지만 왠지 열차를 타면 더 설레는 그런 거? 사람들도 여기서 이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저도 오늘은 한번 기차 타고 기분 좀 내볼게요. 아, hello. Hi, how are you? I'm Charlene.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Which one? It's me. That one? Yeah. Okay, no worries. And then that's for you, just to put on there. 버셀턴 제티에서 운행되는 빨간 바다 열차는 이곳에서 아주 인기 있는 명물인데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소문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열차가 너무 예쁜데 창문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밖을 마음껏 볼 수 있거든요? 너무 예뻐요, 지금. 푸른 바다 위를 달리는 빨간 기차라니 인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낭만적이니까요. 오, 출발하나 봐요. 둥둥. 남반구에서 가장 긴 목재 부두, 그 위로 빨간 바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사실 버셀턴 제티가 처음 건설된 것은 150여 년 전입니다. 선박의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서 건설된 이후 1960년대까지 크고 작은 확장 공사를 거듭해서 현재의 길이가 된 것이라는데요.
알고 보면 꽤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 유서 깊은 곳이었네요. The ace is Wanra and Forest Beach. If you continue 50 kilometers from here, you have reached 이 멋진 빨간 바다 열차는 2017년에 교체되어 지금까지 운행 중입니다. 아 진짜 놀이공원에서 뭐 해적운박 타면서 막 손 흔드는 그런 기분이에요. 저만큼이나 다른 관광객들도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파란 하늘, 그리고 그 사이를 달리는 빨간 바다 열차. 마치 기차가 하늘과 바다 사이를 날고 있는 기분입니다. 우리 그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한강 지날 때도 하던 거 멈추고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강도 아니고 넓은 바다에 열차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되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바깥에. 마침내 기차가 제티의 끄트머리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가 육지로부터 진짜 너무 한참 멀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지금 바다 위거든요, 바다 위. 와. 육지에서 1.84km 떨어져 있는 바다에서 바라본 세상은 특별했습니다. 바다 위에 두 발을 딛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제티의 끝에는 2003년에 완성된 수중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 세계 6개밖에 없는 수중 전망대 중 하나인데요. 지금은 새로운 수중 전망대를 개장하기 위해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게 제티 끝에 수족관이 있거든요. 바다 밑 수족관. 이제 진짜 물속으로 내려가나 봐요. 이렇게 물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해수면 아래 8m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요. And it basically is best friends with the white telesto coral. 깊이마다 다른 실제 바닷속 모습과 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얀 색깔로 하늘하늘하게 움직이는 게 촉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주황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탄산칼슘 골격인데요. 그 탄산칼슘 골격에 광합성하는 다른 미생물이랑 공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흰 색깔 촉수가 생물들을 직접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공생하는 미생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많이 얻어요. 그냥 제티의 계단을 내려왔을 뿐인데 이렇게 다양한 바닷속 생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이 기둥에 붙어있는 산호 주변으로 엄청난 물고기들이 막 모여 있거든요. 이 긴 제티를 건설한 게 약간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했는데 오히려 이 제티의 기둥들에 산호가 붙어 살면서 더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지어졌던 버셀턴 제티는 이제 아름다운 해저 세상과 인간 세상을 잇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막과 바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곳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무한 감동을 주는 서호주. You are the only one for me. 남분 국립공원에서 프리멘틀, 로트네스트 섬, 그리고 버셀턴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서호주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We are meant to be, my
Once a jolly swagman camped by a billabong under the shade of a coolabah tree, and he sang as he watched and waited till his billy boiled. You'll come a waltzing Matilda with me, waltzing Matilda.